저 아이가 정말 사람 얼굴만 보고 앞날을 안다고. 한양 저작거리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10살쯤 된 아이가 걸어 나왔어요. 누더기를 입고 맨발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깊은 우물처럼 맑았지요. 아이가 지나가던 양반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나으리, 오늘 해 지기 전에 집에 가셔야 합니다. 늦으시면 큰일 납니다. 양반이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 양반 집에 도적이 들었고 마침 일찍 돌아온 덕에 가족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 아이는 3년 전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쓰러져 있던 아이였습니다. 나물 캐러 간 과부가 우연히 발견해 걷어 키웠는데 아무도 몰랐지요. 이 아이가 사람 얼굴만 보고 운명을 읽어내는 천재라는 것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희월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산에서 길 잃은 아이가 관상 천재가 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지리산 자락 깊은 산골 마을에 가난한 과부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분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나무를 캐며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지요. 어느 날 분이가 나물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이 들어갔어요. 요즘 마을 가까운 곳은 나물이 다 뜯겨서 빈털털이었거든요. 한참을 헤매다 보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내려가야겠다 싶어 발걸음을 돌리는데 저만치 숲을 사이로 뭔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분이가 다가가 보니 5살쯤 된 아이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흙투성이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어요. 숨은 붙어 있었지만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았지요. 어머나, 이 아이가 어쩌다 여기에. 분이가 얼른 아이를 들쳐 업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산길을 내달려 집으로 데려왔지요. 미음을 끓여 한 숟갈씩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겨우 눈을 떴어요. 눈동자가 맑고 또렷했는데 어찌나 깊은지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았지요. 아가야, 정신이 드니? 어디서 왔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을 굶었는지 기력이 하나도 없었지요. 분이가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 일단 며칠 쉬어. 사흘이 지나자 아이가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분이가 죽 한 그릇을 내밀자 아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지만 또박또박했어요. 말투가 어린아이 같지 않고 의젓했지요. 이름이 뭐니? 복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돌림병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어요. 분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어린 것이 부모 잃고 산속을 헤매다 쓰러진 거였어요.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지요. 그래, 복이야. 갈 데 없으면 여기서 지내렴. 나도 혼자 사는 몸이야. 아이가 고개를 들어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은지 분이는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복이는 분이네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고 조용했지만 부지런했어요.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저녁이면 불을 떼며 분이를 도왔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기가 가끔 사람들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볼 때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이 지나가면 한참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저 아저씨는 곧 좋은 일이 생기겠네. 분이는 그냥 아이 장난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정말로 그 사람 집에 오래 떨어져 살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우연이겠지. 분이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보기가 말한 것들이 하나둘씩 들어맞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 소문은 마을 이장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장은 욕심 많고 속이 검기로 유명한 자였어요. 남의 땅을 빼앗고 곡식을 빌려주며 이자를 챙기는 것이 일이었지요. 어느 날 이장이 분이네 집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마름 2명이 떡 버티고 서 있었어요. 분이가 마당으로 나오자 이장이 음흉한 눈빛으로 훑어보았지요. 과부댁 요즘 이상한 아이를 데려다 키운다며? 사람 얼굴 보고 앞날을 마친다는 그 아이 말이야. 분이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장이 찾아오면 좋은 일이 없었거든요. 애써 태어난 척 대꾸했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길에서 주운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이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집 안을 기웃거리더니 방문을 확 열어젖혔어요. 보기가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지요. 이놈이 그 아이로구나. 이리 나와 봐라. 보기가 천천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작고 마른 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장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지요. 이장이 보기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물었어요. 내가 사람 관상을 본다며? 그럼 내 앞날 좀 봐봐라. 보기가 이장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빛이 깊어지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른께서는 한 달 안에 큰 재물을 이루실 상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시면 화가 미칠 것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장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벌떡 일어나더니 보기 멱살을 잡아 흔들었지요. 이 건방진 놈이 어디서 헛소리야. 감히 어른한테 재수 없는 소리를. 분이가 달려들어 보기를 감쌌습니다. 이장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이장님, 제발 용서하십시오. 아이가 어려서 철이 없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장이 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한참을 쏘아보다가 툭 내뱉었어요. 좋아. 한 달만 기다려보지. 이 아이 말이 틀리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장이 마름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분이가 보기를 끌어안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쿵쿵 뛰어서 진정이 안 되었지요. 보기야, 왜 그런 말을 했어? 이장님한테 밉보이면 우리 마을에서 못 살아. 보기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걸 거짓말할 수가 없었어요. 분이는 보기를 나무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싶었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았어요. 이장이 한양 장사꾼한테 큰 돈을 맡겼는데 그 장사꾼이 돈을 들고 도망쳤다는 것이었지요. 이장은 이를 갈며 날뛰었습니다. 재산 절반이 날아간 것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다 문득 고기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 달 안에 큰 재물을 이루실 상입니다. 이장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어린 것이 정말로 앞날을 보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분했지만 곧 다른 생각이 떠올랐지요. 저 아이를 내 것으로 만들면 어떨까? 앞날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돈 버는 건 식은 죽 먹기 아닌가. 이장 입가에 음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이장이 다시 분이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쌀 한 가마와 포목을 들고 왔어요. 분이가 어리둥절해하자 이장이 너스레를 떨었지요. 지난번엔 내가 너무 성급했어. 그 아이 말이 다 맞더구먼. 앞으로 잘 지내보세.
분이는 영문을 몰라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보기가 방 안에서 이장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이 어두웠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마을 어귀에서 낯선 가마 하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건 한양에서 온 양반이었습니다. 나이는 50이 넘어 보였고 비단 도포를 걸치고 있었어요. 눈매가 온화하고 이목구비가 반듯해서 첫눈에도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지요. 양반 뒤로 하인 2명이 짐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구경했어요. 이런 깊은 산골에 한양 양반이 찾아오다니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양반이 마을을 둘러보며 지나가던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람 관상을 보는 아이가 있다고 들었소. 어디 사는지 아시오? 농부가 분인의 초가집을 가리켰습니다. 양반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마침 이장도 분인의 마당에 서 있었지요. 이장이 양반을 보자마자 달려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디서 오신 어른이십니까? 소인이 이 마을 이장입니다. 양반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양 이판서일세. 그 아이 소문을 듣고 직접 보러 왔네. 이장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판서라면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높은 벼슬 아닌가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지요. 분이도 얼떨떨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황급히 마당에 엎드려 절을 올렸어요. 대감마님, 이 누추한 곳에 어인일이십니까? 이판서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리 긴장하지 말게. 나는 그저 그 아이를 만나보고 싶을 뿐이네. 아이가 어디 있는가? 보기가 방에서 나와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작고 마른 몸에 누더기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또렷했어요. 이판서 앞에 공손히 절을 올렸지요. 이판서가 보기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사람 관상을 본다는 그 아이로구나. 소문이 한양까지 퍼졌더구나. 보기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소문이 과하게 퍼진 것 같습니다, 선비님. 이판서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그럼 내 얼굴을 한번 봐주겠느냐? 보기가 고개를 들어 이판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점점 깊어지더니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죽였지요. 선비님께서는 큰 근심이 있으십니다. 이판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보기가 말을 이었어요. 귀한 자제분이 오래 병석에 계신 것 같습니다. 백약이 무효라 마음이 무거우시지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판서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내가 어찌 그걸 아느냐? 보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비님 눈가에 근심이 서려 있고 이마에 걱정의 주름이 깊습니다. 자식 걱정이 아니면 이런 상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판서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다. 내 외아들이 3년째 자리에 누워 있느니라. 온갖 약을 다 써봤지만 차도가 없구나. 보기가 이판서 얼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선비님, 도령님께서는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이판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보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도령님께서 품고 계신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을 풀어드리지 않으면 몸도 낫지 않을 것입니다. 이판서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어요. 이윽고 눈을 뜨더니 보기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아이야, 나와 함께 한양에 가지 않겠느냐? 내가 직접 내 아들을 봐주었으면 한다. 분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기를 빼앗기는 건 아닐까 두려웠지요.
하지만 감이 높은 벼슬 양반 앞에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보기가 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으로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선비님, 제가 도움이 된다면 가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이판서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함께 가시게. 이장이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끼어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저도 함께 가서 시중을 들겠습니다. 이판서가 차갑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럴 필요 없네. 자네는 마을이나 잘 돌보게. 이장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를 악물며 보기를 노려보았어요. 그 눈빛이 독사처럼 차가웠지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흘 뒤 보기와 분이는 이판서를 따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을 밖을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가마에 앉아 밖을 내다보니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지요. 한양에 도착하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판서 댁은 기와 지붕이 겹겹이 이어진 큰 저택이었어요. 분이는 입이 떡 벌어져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하인이 둘을 별채로 안내했습니다. 방이 넓고 깨끗해서 분이는 발을 들여놓기가 조심스러웠어요. 보기야, 꿈을 꾸는 것 같구나. 우리 같은 것들이 이런 데서 지내도 되는 걸까? 보기가 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이판서가 직접 보기를 데리러 왔습니다. 병든 아들이 있는 안채로 향했어요. 방문을 열자 양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방 안에 20살쯤 된 청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볼이 움푹 꺼져 있었어요. 눈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들아, 아버지가 왔다. 이판서가 불러도 청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어요. 이판서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보기가 청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눈빛이 점점 깊어지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도령님, 제 말이 들리시면 손가락을 움직여 주십시오. 한참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새끼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어요. 이판서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지요. 들린다. 내 말이 들리는 게야. 보기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도령님 마음속에 깊이 묻어둔 슬픔이 있으시지요. 그 슬픔이 몸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청년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요. 보기가 청년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판서도 듣지 못했어요. 한참을 속삭이자 청년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아, 버지. 이판서가 아들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래, 아버지 여기 있다. 여기 있어. 보기가 조용히 물러나 이판서에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도령님께서는 3년 전에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이판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3년 전에 이 아이가 사랑하던 여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느니라. 그 뒤로 이렇게 되었지. 보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령님께서는 그 슬픔을 마음에 꽁꽁 묻어두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사귀다 병이 난 것입니다. 이판서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아들 마음을 몰라주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가 부족했구나. 아들 마음도 모르고 약만 먹이려 했으니. 보기가 이판서에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도령님께 그 여인 이야기를 실컷 하게 해 주십시오.
울고 싶을 때 울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마음의 병이 낫습니다. 이판서가 보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고맙다, 아이야.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아들 마음을 알게 되었구나. 그날 밤, 이판서는 아들 곁에 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사랑하던 여인 이야기를 하며 펑펑 울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청년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죽을 떠먹고 방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이판서댁 식구들 모두가 기적이라며 놀라워했지요. 이판서가 보기와 분이를 불러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앞으로 자네들은 내 식구나 다름없네. 분이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저희가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이판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아이야.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겠네. 보기가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알지 못했어요. 누군가 그림자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 소문은 산골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장 귀에도 들어갔어요. 과분의 아이가 한양대감댁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지요. 이장은 이를 갈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눈독 들였던 아이였거든요. 쌀과 포목까지 갖다 바쳤는데 코앞에서 빼앗긴 셈이었지요. 그깟 거지 새끼가 감히 내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이장은 밤마다 보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한 방 먹여야겠다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지요. 한양에서 이판서를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판서가 아들령을 고친 아이 덕분에 더 승승장구하자 배가 아팠던 것이에요. 그중 한 명이 바로 김참판이었지요. 김참판은 오래전부터 이판서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둘이 같은 벼슬자리를 두고 다투었거든요. 이판서가 이기자 김참판은 앙심을 품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요. 어느 날 김참판 하인이 산골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이장을 찾아와 은밀히 귀옛말을 했어요. 우리 나으리께서 이장님을 만나고 싶다 하십니다. 큰 이득이 될 일이라 하셨습니다. 이장 눈이 번뜩였습니다. 한양 높은 벼슬아치가 자기를 찾다니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이틀 뒤 이장은 한양으로 올라갔지요. 김참판 댁에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참판이 음흉하게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그 관상 보는 아이 말이오. 그 아이가 사실은 사기꾼이라면 어떻겠소? 이장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참판이 부채를 탁탁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판서가 그 아이 덕분에 아들을 살렸다고 떠벌리고 다니지 않소. 만약 그 아이가 거짓말쟁이로 밝혀지면 이판서 체면이 어떻게 되겠소? 이장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건 복수할 절호의 기회였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참판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아이가 관상을 틀리게 보도록 만들면 돼요. 이장이 그 아이를 잘 알지 않소. 약점을 찾아보시오. 이장은 마을로 돌아와 궁리의 궁리를 거듭했습니다. 보기 약점이 뭘까 생각하다가 무릎을 쳤어요. 그래, 그년이다. 그 과부년을 건드리면 된다. 이장은 분이에게 꾸며낸 빈 문서를 보냈습니다. 분이 남편이 살아생전에 진 빚이 있다는 것이 문서였어요. 당장 갚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지요. 분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빚을 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으니 발뺌할 수가 없었어요. 보기야, 어떡하면 좋겠니? 이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기가 분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보기는 이판서를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판서가 당장 돈을 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보기가 고개를 저었지요. 선비님,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돈으로 막으면 또 다른 구실을 만들 것입니다. 이판서가 보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셈이냐? 보기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장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이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사람을 풀어 알아보마. 며칠 뒤 이판서 하인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장이 김참판 댁을 드나든다는 정보였어요. 이판서 얼굴이 굳어졌지요. 김참판이 이 일에 손을 대고 있었구나. 보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비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판서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하지만 김참판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귀에 들어갈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김참판의 거짓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판서 댁에서 요사스러운 아이를 데려다 요술을 부린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그 아이가 귀신과 내통한다는 흉흉한 말까지 돌았지요. 양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판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존경의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의심과 경계의 눈빛이었지요. 어느 날 이판서가 조정에 들어갔다가 굴욕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보기가 달려가 물었지요. 선비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판서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임금님 앞에서 김참판이 나를 탄핵했다. 요사스러운 아이를 집에 들여 조정을 어지럽힌다고 했느니라. 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들 때문에 이판서가 곤경에 빠진 것이었어요. 두 손을 모아 빌며 말했지요. 대감마님, 저희가 떠나겠습니다. 저희 때문에 화를 입으시면 안 됩니다. 이판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럴 수 없네. 보기가 내 아들을 살려준 은인인데 내쫓을 수는 없지 않은가. 보기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선비님, 탄핵 내용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이판서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열흘 안에 그 아이가 진짜 관상을 볼 수 있는지 증명하라는 것이다. 증명하지 못하면 벼슬을 내놓아야 한다. 보기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함정이었어요. 김참판이 무슨 수를 써서든 실패하게 만들 것이 뻔했지요. 며칠 뒤 조정에서 정식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열흘 뒤 대궐 앞에서 보기가 관상 시험을 치르라는 것이었어요. 10명의 사람을 보고 앞날을 맞춰야 했지요. 이판서 댁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식구들 모두가 불안에 떨었어요. 이판서 아들이 보기를 찾아왔지요. 보기야, 미안하다. 내가 나를 살려줬는데 오히려 내가 위험에 빠졌구나. 보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도령님, 걱정 마십시오. 저는 거짓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보기도 불안했습니다. 김참판이 무슨 짓을 꾸밀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둠 속에서 혼자 뜰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지요. 그때 분이가 보기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보기야, 이것 좀 먹어라. 밤새 굶으면 안 된다. 보기가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숟갈 떠먹다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분이가 놀라서 물었지요. 왜 그러니? 어디 아픈 거야? 보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3년 전에 어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산에서 죽어가던 저를 업고 내려와 주셨지요. 분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일을 왜 갑자기? 보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어머니께 짐만 되고 있습니다. 분이가 보기를 끌어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내 딸인데 무슨 짐이니. 우리 같이 이겨내자. 보기가 분이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었어요. 한바탕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지요. 다음 날 아침 보기가 이판서를 찾아갔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지요. 선비님,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거라. 보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험 전날 김참판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판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보기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그자 얼굴을 직접 봐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판서가 한참을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내가 자리를 만들어 보마.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전날 이판서가 김참판을 자기 댁으로 초대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화해의 자리였어요. 김참판은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찾아왔지요. 허허, 이판서가 이제야 항복하려는 건가? 김참판이 거만하게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이판서가 술상을 내오게 했어요. 둘이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지요. 김참판,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이판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시험 전에 그 아이가 자네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하네. 잠깐만 얼굴을 보여주게. 김참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속셈인가 싶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어차피 내일이면 저 아이는 끝장이니까요. 좋소. 그까짓 거 뭐 대수겠소. 이판서가 보기를 불렀습니다. 보기가 마루로 올라와 김참판 앞에 공손히 절을 올렸어요. 김참판이 거드름을 피우며 내려다보았지요. 내가 그 관상 본다는 아이로구나. 어디 내 얼굴을 한번 봐라. 보기가 고개를 들어 김참판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점점 깊어졌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어른께서는 큰 야망을 품고 계십니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올라가려 하시지요. 김참판 눈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어요. 허허, 야망이 있어야 출세하는 법 아니겠느냐? 보기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른께서는 곧 큰 화를 당하실 상입니다. 한 달 안에 감옥에 갇히실 것입니다. 김참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벌떡 일어났어요. 이놈이 어디서 헛소리야. 내가 왜 감옥에 간단 말이냐? 보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른 이마에 옥살이 상이 또렷이 보입니다. 거짓 문서를 만들어 남을 모함한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김참판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장에게 시켜 만든 거짓 빈 문서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웃었지요. 허허, 어린 것이 참 말도 잘 지어내는구나. 두고 보자. 김참판이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이판서가 보기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말로 그자가 감옥에 갈 상이더냐?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비님. 그리고 증거도 곧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 날 대궐 앞 넓은 마당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관상시험을 구경하러 온 것이었어요. 임금님까지 직접 행차하셨지요. 10명의 사람이 줄지어 섰습니다.
보기가 한 명씩 얼굴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람 앞에 서더니 입을 열었지요. 이분은 보름 안에 귀한 손님이 찾아올 상입니다. 두 번째 사람 앞에 섰습니다. 이분은 올해 안에 벼슬이 오를 상입니다. 보기가 한 명 한 명 관상을 봐 나갔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9명까지 순조롭게 끝났지요. 마지막 10번째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보기가 얼굴을 보자마자 눈빛이 변했어요. 잠시 멈칫하더니 뒤를 돌아보았지요. 김참판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김참판이 특별히 준비한 자였어요. 얼굴에 분장을 해서 관상을 읽을 수 없게 만들었지요. 보기가 다시 그 사람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분은 얼굴에 거짓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보기가 말을 이었어요. 눈 밑에 가루를 발랐고 볼에는 물감을 칠했습니다. 본래 얼굴이 아닙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임금님이 손을 들어 그 사람을 데려오게 했어요. 내관이 얼굴을 훔쳐보니 정말로 분장이 묻어나왔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임금님 목소리가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김참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보기가 앞으로 나와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자를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참판입니다. 김참판은 이 판서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문서도 만들었습니다. 임금님이 김참판을 노려보았습니다. 김참판이 땀을 뻘뻘 흘리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닙니다, 전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 포졸들이 이장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장이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어요. 전하, 다 김참판 시킨 일입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김참판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꼼짝도 못했지요. 임금님이 명을 내렸습니다. 김참판과 이장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보기가 일어나 이 판서를 바라보았어요. 이 판서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김참판과 이장이 옥에 갇힌 뒤 한양에는 보기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대궐 앞에서 거짓을 밝혀낸 그 아이가 바로 산골 과부가 주워 키운 아이라는 것이었지요. 임금님이 보기를 다시 불렀습니다. 대전에 올라가 엎드리자 임금님이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관상 보는 아이로구나. 어린 나이에 거짓을 밝히고 충신을 구했으니 대견하도다. 보기가 이 말을 바닥에 대고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임금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잠시 생각하시더니 다시 입을 여셨어요. 내 너에게 상을 내리고 싶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기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바라는 것이 없사옵니다. 다만 소인을 거둬주신 어머니가 편히 사실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임금님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효성이 지극하구나. 내 어머니는 내가 돌봐주마. 그리고 너는 이 판서 댁에서 글을 배우거라. 보기가 연신절을 올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판서 댁으로 돌아오니 분이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기를 보자마자 달려와 끌어안았어요. 보기야, 무사하구나. 임금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보기가 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임금님께서 어머니를 돌봐주신다 하셨습니다. 분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년 전 산에서 주워 키운 아이가 자기를 이렇게 지켜줄 줄 몰랐어요. 보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판서가 마당으로 나와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분이 댁, 이제부터 이 집에서 함께 지내시게. 보기는 내 아들과 함께 글 공부를 할 것이네. 분이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대감마님, 저희 같은 것들이 어찌 감히. 이판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보기가 내 아들을 살리고 내 벼슬을 시켜주었네. 이 은혜를 어찌 갚겠는가. 사양하지 말게. 그날 밤 이판서 댁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병이 나은 이판서 아들도 함께 나와 축하했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 웃고 떠들었지요. 이판서 아들이 보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술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보기야,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다. 앞으로 너는 내 동생이나 다름없다. 보기가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도령님, 과분한 말씀입니다. 이판서 아들이 보기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다. 진심이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라.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보기가 홀로 뜰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지요. 분이가 보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보기야, 무슨 생각하니? 보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3년 전 제가 산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어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분이가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보기가 말을 이었어요.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 갚아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분이가 보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바보야, 은혜가 어디 있니?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 어미한테 은혜를 갚는다는 게 말이 되니? 보기가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은지 별빛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꼭 효도하겠습니다. 분이가 보기를 끌어안았습니다. 둘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어요. 세월이 흘러보기는 훌륭한 관상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앞날을 물었어요. 하지만 보기는 절대 돈을 받지 않았지요. 제가 가진 이 눈은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써야지 돈을 버는 데 쓰면 안 됩니다. 보기는 평생 그 말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분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곁을 지키며 효도를 다했지요. 작은 친절이 기적을 만든다. 산에서 죽어가던 아이를 살린 그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게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희월 야담이었습니다.